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건은 명절 음식을 만들던 어느 날 일어났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새언니가 본가에 왔고 엄마가 반갑게 맞았어요. 왔니? 어서 와라. 저기 힘들까봐 내가 장은 다 봐놨다. 같이 봐도 되는데. 아니야. 매번 너 혼자 힘들잖니. 엄마가 새언니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새언니의 음식 솜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새언니는 한식 요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요리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가 결혼을 하고 난 뒤 음식이 맛있어졌다며 아빠가 제일 좋아했어요. 새언니는 음식을 맛있게 할 뿐만 아니라 손이 워낙 빠른 편으로 모든 것을 뚝딱뚝딱 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놀라서 감탄까지 했으니까요. 세상에나 무슨 요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어쩜 저리도 빨리 할 수가 있어. 뒤돌아보면 벌써 끝나 있네. 그동안 나 혼자 쇠가 빠져라 고생했는데 요즘은 아주 살맛이 난다니까. 엄마 혼자 한 건 아니지. 나도 옆에서 계속 도왔잖아. 그게 도와준 거야? 전 하나 붙이는데 세워라 내워라 그러고 있었으면서. 아빠랑 오빠는 내내 TV만 보고 있었지만 적어도 나는 도와주긴 했잖아. 그건 그렇지. 어쩜 이 집 남자들은 지금껏 한 번을 안 도와주는 건지 모르겠다. 음식뿐만이 아니잖아. 아빠는 설거지 한 번을 안 해봤잖아. 라며 엄마와 제가 아빠 흉을 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빠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사람으로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빠로 인해 엄마가 고생을 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새언니가 들어왔음에도 아빠는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새언니는 다른 며느리들과는 조금 달랐다고 해야 할까요? 워낙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새언니가 만든 음식을 먹고 가족들이 감탄하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 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엄마가 새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말을 했어요. 힘들면 내가 할 테니까 천천히 와도 된다. 맨날 너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말이야. 괜찮아요, 어머님. 저 요리하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번에는 새로운 음식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그래도 회사까지 다니면서 힘들지 않겠니? 난 괜찮으니까 눈치 보거나 그러지 마라. 난 이 집구석에서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넌 안 그래도 된다. 남자들은 주방에 들어오면 안 된다느니 하는 이런 악습은 없어져야 하는 게 맞아. 우리 때야 살림만 하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너는 회사까지 다니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어머님, 저 진짜 괜찮아요. 가족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엄청 행복한걸요? 라며 새언니가 오히려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새언니 같은 사람이 들어온 게 안타깝다고 할 정도로 저는 새언니를 참 많이 좋아했어요.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에 배울 점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명절 새언니가 본가로 왔는데 어딘지 모르게 안색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놀란 채 물었어요. 얘, 너 얼굴이 왜 이러니? 어디 아픈 거니? 별건 아닌데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장염에 걸린 모양이에요. 뭐? 장염? 근데 뭐 한다고 왔어? 명절 음식 해야 하잖아요. 얘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네 몸이 중요하지. 이까지 명절 음식이 뭐가 중요해? 넌 네 처가 이 모양인데 여기가 어디라고 데리고 와? 네가 그러고도 남편이야? 엄마가 오빠에게 소리치고 있었는데요. 오빠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그렇잖아도 나도 그냥 집에 있자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가면 엄마 혼자 음식할 거라고 하면서 굳이 온다고 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오면 어떡해. 음식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들어가서 좀 쉬어. 근데 죽이라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저 약 먹어서 괜찮아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새언니가 팔을 걷어붙이고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엄마가 그런 새언니를 말리며 다시 소리쳤어요. 세상에나 이 집안 남자들이 얼마나 안 도와줬으면
며느리가 이 몸을 하고 음식을 하겠다고 하겠어. 여자로 태어난 게 무슨 죄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들어가서 쉬어라. 어머님, 진짜 괜찮아요. 쉬엄쉬엄 해볼게요. 라며 그날따라 새언니가 고집을 피우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큰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지만 아빠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상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태평하게 TV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새언니가 힘든 몸을 이끌고 전을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얼굴이 너무나 안 좋아 보였기에 제가 새언니를 다시 말렸어요. 언니, 들어가서 좀 쉬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아가씨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줄래요? 이거 어머님 혼자 하시려면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다른 며느리들 같았으면 우리 집 같은 시댁이면 안 온다고 난리를 쳤을 텐데 언니도 참 대단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새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기에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는데요. 오빠가 미안한 표정으로 쭈뼛쭈뼛 새언니 옆으로 오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들어가서 좀 쉬어.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그럼 옆에서 조수 역할을 해주던지. 알았어.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시키기나 해. 새언니가 오빠에게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했고 오빠가 열심히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요. 소파에 앉아있던 아빠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오빠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음식 만드는 것을 돕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아빠는 느긋하게 맥주까지 마시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음식을 만들던 새언니가 갑자기 휘청이는 것 같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에 오빠가 놀란 채 비명을 질러댔어요. 여보, 정신 차려봐. 여보, 어떡해. 뭐야, 얼른 119 전화해봐라. 얼른. 엄마와 오빠가 혼비백산에 있었어요. 그동안 느긋하게 TV만 보고 있던 아빠도 사색이 된 채 안절부절 못한 채 급히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결국 새언니는 구급차에 실려갔고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만들고 있던 음식들을 발로 걷어차버렸어요. 산 사람이 더 중요하지. 이까짓 음식이 뭐가 중요해. 내가 이러다 한번 사다리 날 줄 알았어. 명절 때나 제사 때나 음식 한번 안 만들어 봤으니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겠어. 저러다 며느리 잘못되면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엄마가 아빠를 몰아붙이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겁에 잔뜩 질린 아빠의 얼굴을 본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길 장염의 스트레스로 탈진한 것 같다고 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사돈어르신 두 분이 병원으로 뛰어오셨는데요. 아마도 오빠가 연락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안사돈 어르신이 혼비백산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기에 아빠의 얼굴이 더욱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대역죄를 진 듯한 그런 표정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빠가 안절부절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자 바깥 사돈 어르신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다고 하길래 웬만하면 집에서 쉬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사부인 혼자 음식을 해야 한다고 굳이 가더니 사달이 났네요. 죄송합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프면 쉴 것이지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우는 건지 답답하네요. 바깥 사돈 어르신의 말에 아빠가 전곡을 찔린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결국 그날 새언니는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집으로 돌아갔고 우리끼리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놀라운 일은 아빠가 처음으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쭈뼛쭈뼛 주방으로 들어온 아빠가 뭐 할 일이 없나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는 주방 한켠에 자리를 잡고 음식을 만들었거든요. 아마도 바깥 사돈 어르신에게 전곡을 찔린 뒤 반성을 하는 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동안 새언니가 워낙 음식을 잘했던지라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언니가 만든 맛을 따라갈 수조차 없었기에 그냥 흉내만 냈다고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음식 맛을 보던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을 했거든요. 아니, 이 맛이 아닌데 이상하다. 내 입맛이 이상한 건가? 당신이 한번 맛 좀 봐봐. 엄마의 말에 아빠가 맛을 보다가는 양미간을 잔뜩 찌푸렸어요. 어휴, 소태네 소태야. 짜서 못 먹겠어. 아니, 음식한 세월이 얼마인데 이 모양이야.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안 그러게 생겼어. 이 와중에 음식하고 있는 게 신기한 거지. 그러는 당신이 해보던지. 맨날 TV만 보고 있었으면서 그런 말이 나와.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며느리도 그 지경까지 안 됐을 거 아니야. 뭐? 그럼 며느리가 쓰러진 게 나 때문이다 그 말이야? 내가 혼자 음식할까봐 며느리가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그 몸을 이끌고 음식하러 왔겠어. 착한 며느리니까 그동안 그렇게 한 거지. 다른 집 며느리들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어. 내가 오늘 사돈 양반 두 번 보는데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니까. 그리고 음식 만드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 줄 알긴 하냔 말이야. 엄마가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아빠도 결국 터져버렸고 두 분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이까짓 음식 만드는 게 힘들긴 뭐가 힘들다고 그래. 우리 며느리 보니까 후딱후딱 금방 해치우더만. 그게 다 당신이 요령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집구석에서 음식을 몇십 년을 했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해? 내가 해도 그거보다는 잘하겠다. 저리 비켜봐. 아빠가 엄마를 밀치고 자리를 잡고 앉아서는 프라이팬에 녹두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새언니가 쓰러져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암튼 프라이팬에 녹두전 반죽을 올리고 부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뒤집개를 주면서 말했어요.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당신이 음식하는 걸 다 보고 말이야. 자, 뒤집개 여기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녹두전 하나 부치는데 그까지 뒤집개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 내가 며느리 하는 거 보니까 후라이팬을 이렇게 몇 번 앞뒤로 흔들흔들 하더니만 번쩍 들어서 뒤집던데 당신은 요리를 몇십 년 해놓고는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해? 암튼 한심하다니까. 저리 비켜봐. 내가 한 번에 뒤집을라니까. 아빠가 프라이팬을 들고 흔들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경기를 하며 외쳤어요. 하지마! 그게 쉬운 줄 알아? 그런 고급 기술은 나도 하기 힘들어. 이까짓 게 뭐가 힘들다고 호들갑이야. 다 요령으로 하는 건데. 아빠가 엄마를 한껏 비웃으며 순식간에 프라이팬을 힘껏 들어 올렸는데요.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녹두전이 허공을 가르고 날아가더니 엄마 머리 정수리에 나비처럼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아 뜨거!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이게 왜 날아가지? 내가 힘 조절을 잘못했나? 며느리가 하는 거 보니까 그냥 힘도 안 들이고 하던데. 머리 기름 떡진 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게 내가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서 전 부치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바닥에 떨어진 이 기름은 나 어떡할 거냐고. 이러니까 박하사돈 양반이 그런 소리를 하지. 당신 말이야. 그 말을 그냥 허투루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알기나 해? 바닥에 널브러진 녹두전을 보며 부하가 치밀어 오른 엄마가 아빠를 몰아붙이고 있었고 박하사돈 어르신 이야기까지 나오자 아빠가 주눅이 든 채 다시 입을 다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엄마가 아주 대놓고 아빠에게 이것저것들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빠는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음식을 만들어야만 했어요. 저는 다 붙였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지금 일이 산더미 같은데 쉬긴 어딜 쉬어. 나물도 무쳐야 하고 갈비찜도 해야 하는구만. 아니 해도 일이 끝이 없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설거지나 좀 해. 지금 다들 바쁜 거 안 보여? 그동안 내내 놀면서 받아먹기만 할 때는 몰랐지. 이 명절 한번 지내는 게 어디 보통 힘든 일인 줄 알아? 엄마의 말에 아빠가 고무장갑을 낀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고무장갑을 처음 껴본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요. 새언니로 인해 우리 집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예전 같았으면 엄마가 아빠에게 설거지를 하라는 말도 못 꺼냈을 테고, 아빠 또한 어디 남자가 설거지를 하냐고 윽박을 질러댔을 테니까요. 암튼 새언니가 쓰러진 그날부터 아빠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내내 명절 음식을 만든 아빠가 지쳐 쓰러져 소파에 잠이 든 채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질 않았거든요. 그 뒤 아빠는 음식하는 것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에 간이 좀 안 맞아도 잔소리 한번 하지 않고 참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새언니에게 감사 인사까지 했습니다. 네가 구급차에 실려간 마당에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 잘 알지만 그날 이후 네 시아버지가 충격을 받긴 받은 모양이야. 완전 다른 사람이 됐지 뭐니. 정말요? 하긴 요즘 아버님이 설거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 요리는 잘 못하니까 설거지라도 도와주겠다고 아주 열심히 잤니. 그동안은 남자는 절대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던 양반이 많이 바뀌긴 했어. 이걸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하나? 아마도 이제부터는 음식 만들 때 누워서 띵가띵가 TV만 보고 그러진 않을 거다. 어머님도 이제는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혼자 바빠서 그러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럼 그때 제가 쓰러지길 잘한 건가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도 마라. 내가 그날 놀란 거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떨려. 암튼 너한텐 항상 고맙구나. 라며 엄마가 논시울을 불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다음 명절이 다가왔고 새언니가 본가에 왔는데요. 아빠가 앞치마까지 두르고는 새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니? 내가 장비 세팅은 다 해놨다. 넌 그냥 지시만 내려. 아버님, 안 그러셔도 돼요. 아니야. 내가 이 요리를 해보니까 말이야.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이제부턴 나도 열심히 도울 생각이다. 그래야 늙어서 구박 안 받지. 그러니까 너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뭐 시킬 일 있으면 나한테 다 시켜. 내가 한번 해봐서 이젠 좀 손에 익었다. 아빠가 바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음식하는 것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언니가 녹두전을 부치다가는 후라이팬을 들어서 멋지게 뒤집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감탄한 채 말을 했어요. 대체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난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아버님, 이건 손목 스냅을 잘 이용해야 해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기하네. 그땐 막 날라다니던데. 그러니까 힘 조절을 아주 잘해야 해요. 새언니 옆에서 아빠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다 만들었고 새언니와 제가 설거지를 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아빠가 급히 우리를 말렸어요. 어디 여자가 감히 설거지를 하려고 들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새언니가 놀라서 묻고 있었는데 아빠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새어나왔어요. 원래 여자들은 이런 자질구레한 일은 안 하는 거다. 거실에 있는 그 안마 의자에 앉아서 푹 쉬고 있어라. 이건 우리 남자들이 다 치울 테니까. 괜찮은데요? 시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얼른 가서 쉬어. 라며 아빠 오빠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아빠는 집안 청소부터 설거지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명절 때 가족 간에 다투는 일이 많다고 하던데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 즐거운 명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